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결 종목인 테라피틱스가 오늘 이제 정기주총이 있었는데요. 결과 공시도 있고 오늘 또 주주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주주간담회 관련해서 26페이지 여기 이제 PT 자료 이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결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총 시즌입니다. HLB 쪽에서도 오늘 테라피틱스가 정기 주총이 있었는데요. 주총의 결과, 주총 가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 이렇게 재무제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승인 여부 이렇게 묻고 뭐 이렇게 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배당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임원 선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새로 뭐 이렇게 선임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의안들 관련되는 부분 굉장히 빠르게 뭐 진행이 대부분 됩니다. 뭐 한 30분, 뭐 길어봐야 1시간 안쪽이니까 원하는 대로 이제 대부분 재무제표 보고 승인, 그 다음에 배당 결의, 재무제표 관련되는 부분이 승인되려면 사업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이 부분들이 이제 감사보고서가 되어야지만 되고 여기가 안 되게 되면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면 사업보고서도 안 나가는 거고.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들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총은 이제 3월 25일 날 있었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사업 목적 변경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라피틱스가 이 개발하는 신약 관련되는 부분 말고, 본래 이제 여기가 뭐 컴퓨터 관련되는 부분, 디지털 아리아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부분 여전히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게 화물 운송, 물류 보관, 뭐 도구법, 이런 어떤 이제 뭐 관련되는 부분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뭐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또 뭐 재무적으로 뭐 관련되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다 이렇게 뭐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LB 주주간담회 관련되는 부분, 이것도 결국 이제 IR 자료인데요. 26페이지 정도에서 테라피틱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NK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탑라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글로벌 빅파마로 기술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이 리보세라닌만큼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가 이제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R 자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 보면 이제 컴퍼니 오버뷰, 회사 뭐 현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뉴 드럭 디벨롭먼트 비즈니스, 그러니까 신약 개발 관련되는 사업. 3번이 이제 콜드 체인 비즈니스, 그 다음에 파이낸스 서머리 네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이제 전반적인 현황 같은 경우에는 안경 대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분은 그렇게 많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최대 주주는 HLB입니다. 7.96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디지털 아리아에서 G트리비엔트로 바뀌었다가 이제 HLB 쪽으로 이제 테라피틱스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R&D를 또 한 번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 부분이 결국 이제 신약 개발 사업이고, 과거 이제 G3 BNT 있을 때부터 각각의 파이프라인 하나당 이렇게 개별 이제 개발사들이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NRDO 모델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합작사를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이제 개발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콜드체인이라든지 코어 인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래 이제 있던 산업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자회사를 이제 물적 분할한 형태로 이제 뭐 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간에 이제 이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안과 치료 관련되는 부분, 알젠 이역으로 이제 NK 쪽하고 안구 건조종을 이제 같이 하거든요. 기전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안구 건조종 관련되는 부분, 어라이즈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NK 쪽은 이제 시어 2, 3가 동시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요걸 좀 전략적으로 지금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많게는 3조까지 보고, 월스 할 때 1조 정도니까 2조 이상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라이센스 아웃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뮤노믹과 마찬가지로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 OKM 007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대가
뭐 있는 어떤 신약 개발 쪽에 있는 게 이제 테라피틱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NK와 이제 교모세포종 요 부분들 흐름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알젠 역으로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게 처음에는 빨랐는데 이 눈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다른 어떤 이제 질환과 다르게 삼상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주관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FDA에서도 여러 번 이제 하면서 그리고 임상 기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질환보다는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해서 이제 허가를 내주는 형태고요. 그래서 동일한 어떤 파이프라인 가지고 적응증이 신경연성 각막형 쪽까지 같이 가 있고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상에 보면 2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어 2고 그 다음에 3차, 2차, 3차를 지금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시어2에도 70명, 시어3에도 70명 정도. 시어2 관련해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 관련되는 사이트 모집, 그 다음에 삼상 시어3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목표 환자 수 모집을 생각보다는 뭐 좀 빨리 했다. 요 기사가 2월달에 좀 나왔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도 테무졸루마이드와 이 오케인 007 병용 관련되는 부분으로 임상 모집 및 투여 완료 후 이제 팔로업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도 결과가 주목되죠.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에도 이 약 자체가 그렇게 뭐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희귀약품이 또 NK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과 분야의 희귀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체도 각막의 어떤 뭐 감각의 소실에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뭐 감막 자체가 뭐 천공이 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부분까지 갈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 미국 쪽만 하더라도 이제 연간 환자 수가 한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약으로 이탈리아 돈페사의 부분이 한 5천 명 정도 처리하면서 희귀 약품이니까 약값도 8주에 뭐 한 1억 한 중반 정도 하기 때문에 돈페사가 그래도 미국에서 팔아서 연매출 1조 정도를 할 만큼 상당히 이제 빅파마가 틈새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소수의 환자임에도 시어 1에서 효과를 조금 봤다. 그리고 이제 돈페사의 옥사베이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8조 하는데 11만 달러다. 그럼 두 달 동안 해가지고 지금 환율을 보면 한 1억 5천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관리라든지 복용 방법이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경쟁 약물 비해서 이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게 RGN 그 259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과 CO2하고 CO3를 지금 동시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어3 이제 유럽 관련되는 부분들은 2023년도부터 이제 첫 환자 투여를 했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뭐 목표 환자 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탑라인 발표가 언제 되느냐. 이 작년도 뭐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도 연내에 탑라인이 나올 것이다 했다가 또 작년 또 하반기에는 올해 1월 달에 나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제 IR 자료를 보게 되면 한 이제 2분기 정도 요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일정 관련되는 부분은 좀 변동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GN 259하고 옥사베이터 관련되는 부분 요거는 이제 뭐 저만제 형태의 부분이니까 사용이 그 RGN 259가 훨씬 더 편하고요. 상온으로 이제 2도 8도씨 보관하는 거하고 이제 프리즈 냉동고에서 보관하는 거하고 조금 이제 뭐 그 스토리지 컨디션 관련되는 부분도 상온에서 뭐 가능한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뭐 냉동 관련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패키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편의성 관련되는 부분이 강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멀티도즈 바이열에 하루에 뭐 이렇게 어댑터와 파이프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이제 있는 어떤 옥사베이터다. 가격도 비싸고요. 그래서 백데이터 형태를 봤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이제
한 6만 정도, 예, 그리고 전체 시장의 규모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만 그 돈폐사가 뭐 1조 이상 지금 벌어가고 있죠. 그래서 빅파마 입장에서 보면 NK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업사이드 케이스가 한 3조 정도 나오고, 예, 다운사이드 케이스가 좀 뭐 그럽니다만 베이스 기본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환율로 따지면 한 2조 정도 이상의 어떤 가치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했을 때 그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옥사베이터 매출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1조 정도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돈폐사의 어떤 재무제표상을 이제 뭐 분석을 해보면 환자 수가 뭐, 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만 유병률이 한 6만 명 정도가 되는데 돈폐사의 약을 한 환자 수가 이제 이것도 증가를 한 거죠. 본래는 한 5천 명 정도, 2023년도 이제 기준으로 보면 한 5천 명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또 추세고, 이제 이 부분에서 강력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알제니오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 교모세포종은 이제 개발하는 약만 뭐 항상 있어도 항상 이제 FDA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5년 생존율이 7% 미만이니까, 보통 이제 항암제에서 5년 평균 생존율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췌장암, 그 다음에 뭐 그 폐암, 간암, 뭐 이런 교모세포종 뭐 이런 부분들은 7%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약도 좀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돼 있으면 뭐 이상만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런 이제 굉장히 악성 이제 종양 중에 하나가 이제 교모세포종이고, 약도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테모졸마이드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고, 이제 뭐 아바스틴 같은 경우도 뭐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OKUN 007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하고 뭐 시너지도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도 전체 성장률 이제 비교했을 때 OKUN 007 중간값 관련된 OS가 9.7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뮤노믹 관련되는 부분의 일상보다는 데이터가 좀 낮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기존 했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보다는 뭐 괜찮은 정도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20년 전에 이제 이 테모졸로마이드가 된 부분이 아직도 지금 이제 사용 중이고, 생존율 측면에서 여전히 지금 한계점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존율 관련되는 부분에서 향상된 결과만 나와도 이 관심이 높아지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마스터 플랜에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임상 전략에서 2025년도에 탑라인 발표가 이제 CSL 유럽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2월 달에 마지막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환자 투여하고 팔로우업을 해서 데이터 점검하고 데이터 락업하면 이제 탑라인 발표가 나오는데, 여기 칸으로 보면 이게 이제 5월달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3월달이니까 한두 달 이내에 이제 데이터 락업이 되면 탑라인 관련되는 부분은 보통 데이터 락업이 됐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면 한 10일 정도 이후면 나오기 때문에 한 5월달 정도 되면, 그러니까 4월달부터 이제 여기에 대한 기사만 나오게 되면 모멘텀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을 때 업프론트 피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뭐 한 뭐 10%를 받느냐, 5%를 받느냐, 이게 반환 의무가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그 신약의 가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테라피틱스 입장에서 여기가 이제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듀딜리전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다 이제 따졌기 때문에 결국 탑라인을 보고 이제 딜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진행된다. 그 다음에 뭐 콜드체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뭐 성장성이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재무적인 어떤 매출과 이런 부분을 뭐 갖는 어떤 정도 수준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널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별도에서는 이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연결 쪽에서는 아직 마이너스 상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열 종목 관련되는 부분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은 이제 계열 종목에서 어제는 이제 제약이 가장 강했던 부분들 흐름이 아침에 이제 갭업이 되었다가 이제 연봉이 나오면서 장중에 22,850원대까지 올렸다가 오늘서 이제 지지를 안 돼서 볼린저 밴드 하단 윗단에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이제 양음양 패턴을 만들지가 내일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5,000원대에서 8,000원 거의 이제 뭐 밑단에서 보게 되면 60% 정도의, 그러니까 작년도와 마찬가지 이번에 파동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을 3일 동안에는 이제 테라피틱스가 보였고, 오늘 이제 장중에는 이제 8,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8,000원 언더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장중에 이제 7,500원까지 내려갔다가 8,000원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예, 거래량은 이제 어제보다 좀 더 줄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2,500원대에서 3,500원대까지 한 1,000원 정도 올렸으니까 여기도 한 3-40% 반등을 하면서 5일선 지지는 안 됐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윗단에 이제 형성되어 있고 거래는 또 전일보다 또 줄여놓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6,000원 언더에서 오늘 7,500원까지 한 20% 이상의 어떤 3일 동안의 반등폭을 보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일선 저항을 맞고 좀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양봉 흐름을 만들어낼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